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전까지만 해도 떨어지고 있었고 솔직히 오후 증시에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바뀌긴 했는데 사실 상한가 갔었을 때 좀 기대를 했었던 거 저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음목으로 내려왔고 지금 요 구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상한가를 갔던 날 시가를 띄었던 그 가격 밴드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다음날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도 차트지만 뉴스랑 글로벌 이슈 같은 거 항상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반등을 해주고 있고 반등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뉴스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트레이더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차트 위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월 28일 날 갭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갭으로 상승했던 이런 것들, 차트로 이런 거 사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 이 기자가 쓴 내용인데 어쨌든 uninvestable, 투자 부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중국이랑 비교를 했고 여기서 이제 저격했던 거는 ETF 관련된 내용을 저격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시장이 어지럽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섹터, 즉 글로벌의 방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저는 진짜 주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다 그랬을 때 SK하이닉스 막 예를 들어 14만 1,500원 막 이런 막 차트를 막 하는 것보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글로벌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차트를 본다 그랬을 때는 지지를 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가 많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제가 2026년도 1월 달에 한미반도체 영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인 HBF가 나온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SK하이닉스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거고요. 낸드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이 HBF입니다. 근데 이때는 샌디스크랑 해가지고 1월 달쯤에 뭔가 시판용 HBF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되게 목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이제서야 그게 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샌디스크와 수직적층 낸드 첫 표준 규격 공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기술, 이것도 신기술이거든요. 거의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의 그 반응이 굉장히 호평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디스에서도 지금 현재 신용등급을 상향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하강 국면에서도 완충력이 확보가 됐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전에 레포트 하나 나왔던 거는 코스피 14,000 간다. 12,000 간다 그랬나?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정적인 부분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했었을 때 주가가 5% 이상 차이가 났었던 게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 기약한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벌어졌었다가 최태원이 48억 정도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기약됐던 내용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면서 다시 또 그 5%의 격차를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D-Day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주주환원책 공개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공식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입김이 들어간 주주환원책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게 지금 세간에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키옥시아 홀딩스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옥시아 홀딩스를 잠깐 보시면은 얘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빠르게 반등했었던 이유가 사실 주주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것이 액면 분할을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배당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 외국인들, 즉 우리나라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한국에 있는 본주를 매매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본주를 사는 것도 외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ADR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본주랑 그렇게 크게 괴리감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같이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일단은 타점 신호 관련돼 가지고 저는 상한가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지금 또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냥 추가 매수를 안 하고 홀딩하고 있는 그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고 외국한테도 인정받았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필요하실 분들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GPU와 HBM이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 다 배웠던 거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입기를 지나서 이게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을 하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지나면 쇠퇴기가 있습니다. 사실 AI 지금 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 AI의 끝판왕은 AGI, 인간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이 좀 판을 치기 시작할 때가 성숙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성장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AI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수익을 실적을 내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반등을 세게 해줘가지고 그나마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건데, 구글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실적을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 그리고 오라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를 만한 기업이 아직은 없죠. 왜냐하면 GPT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제미나이도 우리나라 게 아닌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마크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의 AI 모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은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AI 반도체 쪽을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게 지금 필요한 것도 알겠고 한국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것도 알겠고 앞으로 수주가 더 쌓여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언제까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테마주를 하나 예를 들어 드렸을 때 여러분들 대선 테마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테마, 윤석열 테마 뭐 이랬던 테마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대단한 테마주인데요. 예를 들어 대선이 5월 달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대선 테마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5월 1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3개월 전에 끝납니다. 시세가 거의 끝나요. 그런 만큼 시장이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도 빨리 올라갔으니까 빨리 내려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등등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맞지만, 어쨌든 AI 반도체 수주를 통한 상승으로 가기에는 일단 지금 숙제가 추세를 꺾는 것부터 해야 되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의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풀려야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지만 앞으로 갈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기업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가려면 지금 일단 글로벌 국제 흐름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특히나 이제 국제 이슈로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뉴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ETF 등과 코스피 등락률을 통해 가지고
일단 뭐 찍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가 좋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 여기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 돌파도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7월달 내내 해내지 못했었던 이 노란 색깔 이동평균선 돌파를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중입니다. 애프터마켓 중이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실제로 시작을 했을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까지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도 요 위에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마음을 그냥 긍정적으로 딱 먹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타점 신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눌리고 있을 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국제 이슈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가 나온다. 그건 또 반대로 매물대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속보로 뭐 안 좋은 게 나왔다라던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 놓치지 말라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채널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편하게 이제 제 영상 보시고 타점 신호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놓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요. 개인이 또 이제 1조 원 가까이를 매수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1.1조 정도를 매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수치 자체가 어느 한쪽에서 과하게 매도를 했을 때 다 받아준다거나 뭐 그런 건 지금 아니고 뭔가 눈치 보기 증세라는 게 지금 딱 숫자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다 보셨죠? 역발상. 그 역발상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가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 그 중간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국제 이슈부터 차트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이슈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타점에 대한 정의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앞으로 웬만하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타점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부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이벤트 SK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실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